자, 2021학년도 수능가형 28번 문제 봅시다. 먼저 주어진 거 구하는 거 차근차근 보고 분석해 나가면 되겠지? 그러면 A, B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개형이라도 확인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대략적으로만 개형을 그려주면 이런 느낌이겠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gx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저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한번 확인은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gx는 뭐라는 거 알았냐면 증가함수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당연히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된다면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hx의 정의는 조금 독특하니까 이거 한 번에 hx에 대한 정보를 뭐 즉각적으로 얻는 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바로 정보를 식이나 그림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건 변환하지만 한 번에 알 수 없는 건 박스 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한 번에 알 수 없는 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정보를 놓친 채로 얘만 보다가 못 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에 이렇게 함몰되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도만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바로바로 알 수 없는 건 그냥 박스 치고 넘어가는 게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왜 그렇다고? 앞에 있는 정보 하나에 꽂혀서 뒤에 있는 정보를 놓친 채로 문제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이 부족한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거나 괜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이제 가조건을 봐야겠지. 가조건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뭐야? 절대값이지. 그럼 뭐 알아야겠어? fx의 부호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야 되니까 fx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때 hx를 봐야겠네. 그러면 hx라고 하는 애는 f의 g의 인버스의 x니까 얘가 0 이상이 된다는 건 뭐야? 이 그래프를 봐야겠지? 그러면 g의 인버스의 x가 a 이상이 된다는 거겠네? 근데 gx가 증가함수면 g의 인버스 x는 어떻게 되니? 얘도 역시 증가함수가 되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심지어. 그러면 뭐가 기점이 된다는 거 알겠어? g의 역함수의 함수값이 a가 되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문자로 두라고. 그래서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뭘 문자로 둬야 될 것 같냐면 이렇게 문자로 둬야겠지? 거의 서비스로 B도 뭔가 역할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얘까지 이렇게 문자로 둘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G의 인버스의 알파가 A이고 뭐니까 G의 인버스 X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X가 알파 이상이면 된다.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네. 우리 이 새로운 함수를 뭐 중요한 함수니까 이름 정도는 줘도 되겠지? 얘는 뭐라고 둘까? FGH가 다 나왔으니까 K라고 둘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가 알파 이상인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네.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도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알파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사실 여기에서부터 정의상 뭐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H 알파는 F의 G의 인버스의 알파는 F의 A니까 0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 집어넣은 것과 여기에 알파 집어넣은 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엄청 당연한 얘기거든? 그러면 미분에서 알파 집어넣은 것도 같아야 된다는 것까지만 해결해주면 되잖아? 미분에서 알파 집어넣은 건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1 될 거니까 없어지고, 근데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얘랑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라는 건 이게 0 된다는 거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겠지? 근데 아까 전에 얘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 알파는 1이거나 H 프라임 알파가 0 된다는 걸 안다고. 됐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나 조건을 안 본 채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저 누락된 정보 때문에 답이 여러 개 나오거나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일단 더 들어가지 말고 나 조건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위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지워도 되겠지? 요것들은 일단 지울게. 그리고 얘는 정보 얻었던 거지만 위로 좀 올려줄게.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H'3이 2라는 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가조건을 이용한 거였고, 이제 나조건을 이용하면 H'X는 합성함수의 미분의 정의에 따르면 F'의 G 인버스의 X 곱하기 G의 인버스, G라고 말하면서 F라고 쓰는 건 뭐냐, 그지? G의 인버스의 도함수에다가 X 한 거 되겠지? 물론 이러려면 뭐부터 체크했어야 됐냐면 G의 역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F가 미분 가능한지부터 체크했어야 되는 건 맞지?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근데 그건 가능하냐 하면 당연히 F는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할 거고, 그러면 G의 역함수는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해? 왜 가능하지? 그치. gx가 미분 가능하고 g'x가 0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역함수 미분 가능해서 이런 걸 쓰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3 집어넣어 봐야겠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F'의 G의 인버스의 3에 얘는 어떻게 되냐? 저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G의 인버스 3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얘는 이게 언제 3이야? 라고 물으면 G1이 3이니까 G의 인버스 3이 1이라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쟤는 한 번에 그냥 써주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럼 G'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역함수의 미분 생각하면. 그러면 거진 끝났네. F'1에다가 G'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4니까 이렇게 되나? 그래서 F'1이 8이라는 걸 알았네. 그럼 이제 거진 다 끝났지? 우리가 원하는 걸 보면 F8이잖아. F8을 알려면 A, B 두 개를 알면 되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이상 필요할 텐데 여기 하나 얻었잖아. 그럼 나머지 얘 또는 얘가 0이, 그러니까 알파가 1이거나 H' 알파가 0이라는 걸로부터 나머지 식 하나만 더 얻어내주면 끝나겠지. 그러면 알파가 1일까 아니면 H' 알파가 0일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서 바로 알 수는 없지? 그러면 경우를 따져봐야겠네? 여기 미분한 김에
얘부터 먼저 따져볼까? 그럼 케이스 1, 2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H 프라임 알파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H 프라임 알파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F 프라임의 G 인버스의 알파에 아까 전에 G의 역함수하고 관계 이거 찾아냈었잖아? G 프라임 A분의 1이 0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 G 프라임 A고 얘가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얘는 알고 있잖아. F 프라임 X가 어떻게 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X-B의 제곱 더하기 2의 X-A, X-B니까 쟤를 계산하면 A-B의 제곱에 G 프라임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이거 뭐야? 모순이겠네. 왜 모순이야? A보다 B가 크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거든. 분자가 양수인데 어떻게 0이 되겠어? 그래서 이 케이스는 망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가 죽었어. 그럼 뭐만 남았어? 알파가 1이라는 것만 남았네. 알파가 1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알파가 1이래. 그러니까 알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면 G는 언제 1이 돼 생각해보면 0일 때 1이라는 게 너무 보이지. 그래서 G0은 G 알파? GA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통상적으로는 G0이랑 GA랑 같다고 해서 A가 0이라는 말 못한다고 했잖아. 통상적으로는. 근데 뭐 때문에? G가 1대1 함수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할 수 있어? A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네. 됐니? 그러면 끝났지. 여기 계산한 식에다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X-B의 제곱 더하기 2X의 X-B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B-1의 제곱 더하기 2의 1-B가 8 이렇게 된 거잖아. 계산만 하면 되겠네. 얘 공간 없으니까 이 위로 가지고 올라와서 계산할게. 어떻게 되냐?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5가 0 되니까 B 마이너스 5 B 플러스 1이 0일 거고 B가 5랑 마이너스 1인데 A가 A가 B보다 작아야 되지 B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0이니까 얘가 죽겠지. 그래서 B는 5 되겠네. 그러면 진짜로 끝났지. 이제 fx가 뭐 됐어? x의 x-5의 제곱이었으니까 f8 구하라고 하면 8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답이 72 되겠네.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절대값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 나와 있으면 항상 3개 생각하라고 하거든. 첫 번째는 절대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0 이상이라는 거. 두 번째는 절대값 안에 식의 부호에 따라서 경우 나눠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삼각분응식.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써면 쉽게 풀 수 있겠지?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 가형 28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